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출입니다. 9월 24일 어제죠.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선임 문제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의 문제, 또 대한체육회 큰 현안들이 아마 우리나라 스포츠사상 처음 이런 현안 문제가 집중 거론되지 않은 것이 생각됩니다. 최대 관심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선임, 대표팀 문제, 이것이 제일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관심이 아닌 것이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어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회성 전 전력 강화위원장 10차까지 하고 나서 전격 그만두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이 홍명보 전 울산 HT 감독을 갖다가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행동의 난맥성이 보여주는데, 정몽규 회장은 10차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데,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본 거 보면 11차 전력 강화 위원회, 그때 정혜성 전력 강화 위원장이 자기 개인적인 사정, 건강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격 자기가 그만두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술총괄 이사가 이인생 씨가 이제 정의성 전력 강화의 이음정의 임무를 갖고 결국은 홍명보 전 울산현대 HD 감독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에,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임생 이 기술총괄 이사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임무를 맡을 때는 기술 이사들의 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근데 정몽규 회장은 끝나고 나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끝나고 나서 이사들의 추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임생 이 총괄이사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역할을 한 이임생 결국은 총괄이사 전력강화위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하게 됩니까? 이런 점에서 이건 잘못된 거죠. 자, 홍명보 감독은 자기는 절대 특혜가 아니고 절대 불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지만 물론 특혜는 없었죠. 무슨 특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이 전력강화위원장이 어떻게 감독을 선임합니까? 그건 잘못이죠. 자,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임생 총괄이사가 어제 9월 24일 울먹이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전재수 씨인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마지막에 할 얘기를 하러 왔더니 어떤 금 없는 말이죠. 이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지금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얘기인데 왜 잔디 얘기를 왜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홍명보 감독이 다음 주 월요일 9월 30일 11시에 대한축구협회에서 다음 달 10일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B조 3차전 요르단과의 경기에 원정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10월 15일은 이라크가 우리나라 옵니다. 근데 어디서 하려는지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 중에 있어요. 어느 경기장 할 것인가. 거기에 출전을 대표 선수를 갖다가 다음 주 월요일 10월 30일 11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대한축구협회 등록된 기자가 한 300명 됩니다. 굉장히 이 국회에서 그런 질의도 있었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 축구협회 이
출입한 단원 300명 이는데 300명이 다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경기 있을 때마다 A매치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축구협회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 300명 중에 현역 기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이 홍명보 감독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무자격 이임생 총괄이사에 의해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박주호 어제 그 9월 24일 그 국회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자기는 그 이 전화를 받긴 했지만 절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응? 뭐 자기로서는 뭐 1분 동안 통화를 했지만은 자기가 동의를 해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뭐 정확하게는 뭐 이임생 씨가 이사가 뭐 2분 44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튼 박주호 그 전력 강화 이유는 자기는 홍명보 이 울산 HD 그 당시만 해도 감독에 대해서 그 감독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임생 씨가 전격 자기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027년 1월까지 그 대표팀 감독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태 그 홍명보 감독이 전화 왔을 때 그런 문제를 제가 암시를 준 것이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껴놓은데 그 다시 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무자격의 그 이 전력 강화 위원장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밀고 나가겠어요? 자기는 뭐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 그 봉사하겠다, 봉사하고 자기는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봉사한대지만 지금 연봉이 20억 이상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축구협회도 그래 왜 연봉 그다음에 저 클리스만 감독의 뭐 그 이 계약에 따른 그 해약금 이런 건 정확하게 왜 알리질 않아요? 난 이해가 하고 확실하게 하라고요, 확실하게. 왜 그걸 쉬쉬하고 말이죠, 그걸 비밀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전엔 그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할 때는 공개 토론에 의해서 선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갔었어요. 그때 뭐 허정무 감독에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세월입니다만.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여튼 홍명보 감독이 과연 앞으로 2027년까지 대표팀 감독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저의 청취자 스포츠 X 파일에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뭐 구독, 좋아요 해달라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댓글도 달아줍니다만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홍명보 감독을 봐왔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장점도 있고 말이죠. 그런 점을 얘기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시청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요, 홍명보 감독 이렇게는 2027년 1월까지 대표팀 감독하지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주 월요일 9월 30일 11시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 가는 거 이것도 더 문제가 있어요. 응? 어떻게 지금 이 무자격 자격이 없는 전력 강화 위원장 이임생 씨가 하고 자기가 또 그거에 책임지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국회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윤천 장관한테 자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독을 선임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겠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홍명보 감독이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좀 멘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뭐 축구 인생 아직도 뭐 나이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더 이상 대표팀 감독의 수행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월 30일 11시에 있을 대한축구협회에서의
요르단과 이라크 전에 대표 선수 26명 발표하는데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이번 보면서 말이죠. 정몽규 회장이 정관을 잘 모르더라고요. 정관을 몰라. 그리고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그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준 그 이 공식 문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10차 전력 강화위원회 그 서류만 있다. 11차 전력 강화위원회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 그 국회의원들이 당신네들이 보여준 여기 11차 전력 강화위원회인데 무슨 얘기느냐? 응?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축구협회의 난맥상, 그 다음에, 물론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문화단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참 축구협회가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 홍명보 대표팀 감독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2027년 1월까지 이대로 갈 수가 없죠. 응? 자, 팬들은 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신임하지 않을 겁니다. 응? 그리고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올해 26명을 선발하게 되겠죠. 26명이 대표로 선발된다고 해서 그 26명이 모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또, 26명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축구인들과의 인과관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요. 하나가 돼도 힘든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홍명보 감독이 헤쳐나가겠어요. 저는 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은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빨리 그 스스로 해결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하질 못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부가 지금 감사 중에 있잖아요. 10월 2일에 발표하겠다 그러고요. 10월 달은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국회 시작됩니다. 다시 또 이것이 거론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축구 크리스만 감독이 그만두고 난 후에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감독 선임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저는요, 인생 그 기술총괄이사가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동의를 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럼 무자격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선임합니까? 그게 선임한 사람 감독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의 할아버지를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홍명보 감독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요. 저도 참 여러 번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2010년 런던 올림픽의 동메달 얘기, 물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1무 2패로 엿가락 세력 받는 걸 제가 봤고요.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응?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국가대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그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수행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빨리 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의 문제 다시 요렉스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얀생 선수가 주장했던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또 협회들도 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지금 3선이거든요. 내년 1월에 4선에 도전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기흥 체육회 회장도 지금 3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지금 유인천 장관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줬고 상급기관에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이 3선 이상, 연임 이상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다음 달에 있을 국정감사가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일 관심 모아지는 것이 홍명보
어, 월드컵 축구 감독,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홍명보 스스로도 이것은 2027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축구라는 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때 0대0로 비겼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축구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김민재 선수가 응원단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김민재 선수도 여기 결국은 그 사과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초유의 사건이에요. 저는 72년부터 기자예요. 현역 기자. 그걸 처음 봤다고요. 안 됩니다. 홍명보 감독, 저는 홍명보 감독을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런 감독이었고, 좋은 면에서 저는 뭐, 선수들의, 에, 좋지 않은 것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고,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 많이 얘기해주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번 그 홍명보 감독의 그 대표팀 감독 선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고 홍명보 감독 이대로는 2027년까지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소식, 리디아 고 선수 27살 뉴질랜드 교포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2월 30일 현대가 하고 이제 이 이혼을 맺지 않았습니까? 야, 근데 리디아고 선수가 대단한 선수네요. 지난 월요일 23일에 미국 오하이오에서 열렸던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 대회에서 또 LPGA,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금년에 3승을 거뒀어요. 야, 올림픽에서요, 금은 동메달을 차지하고, 또 3승 거두고요. 야, 4라운드까지 23원 도파. 2위가 태국의 티티꾼. 원래 4라운드 시작할 때는 2위였었어요. 두타 차로 2위였는데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에 버디 7개를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9타를 줄였어요. 그래서 2위인 태국의 티티쿤보다는 5타 차를 앞서서 금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LPGA에서 3승, 그래서 통산 LPGA에서 22승을 거뒀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였을 때, 이 서울서 태어나가지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죠. 이거 참, 금년 1월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베케이샌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 8월에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에서, 금메달 따내잖아요. 우승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자, 내일부터 말이죠. 내일부터 인천 베어스 베스트 청라 골프장에서 KLPGA, K는 코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LPGA 투어 하나금융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됩니다. 방금 이런 소식 전에 굉장히 반갑잖아요. 박세리 선수가 25승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가 22승. 근데 박인비 선수가 21승에 또 201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뭐 이 시간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는 타이거 우즈도 자기의 꿈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인데 자기는 이제는 꿈은 사라졌죠. 이런 점에서 과연 리디아고 선수가 국내에서 열리는 KLPGA 하나금융 오픈에서 과연 어떤 성적을 내는지 이것도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북한 여자 축구팀이 콜롬비아에서 때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일본을 1대0로 잡아서 결국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네요. 특히 17살의 최일선 선수가 왼발 슛으로 북한 여자 축구팀이 아주 잘해요. 2006년하고 2016년에 월드컵 20세 이하입니다만은 우승을 차지했어요.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까지 세 번 우승을 차지한 건 미국하고 독일의 세 번 우승을 차지했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1승 1무 1패로 16강 진출했습니다만, 주적인 콜롬비아한테 결국 치는 바람에 결국은 8강 진출을 못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제일 20세 이하에서 좋아하는 선두가 된 것이 3위입니다. 2010년에 지소연 선수가 활약할 때 합니다만. 하여튼, 요 얘기는 이제 북한 축구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 제일 화제는 9월 24일 국회에 있었던 뭐 축구협회 홍명보 대표님 감독 선임에 따른 문체부 위원들의 현안 청문회 얘기. 뭐 배드민턴 뭐 제가 뭐 안승 선수가 주장했던 요넥스 물품 그것은 뭐 개선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10월 달에는 또 이것이 아마 불구전화올 것이고요.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더 이상 저는 이렇게 이임생 이 전력 강화 위원장이 정의성 감독 이 위원장 대신한 그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독 선임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윤춘 장관도 그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참 하여튼 10월 달에 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아마 이런 현안 문제가 나올 것이고 10월 2일 문체부에서 축구협회 감사한 것을 갖다 보고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